나사 빠진 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군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한 대로 사기를 먹고 살고 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 신뢰를 너무 떨어뜨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욱 장관은 거짓말을 군들이 너무 많이 하다가 전 장관 6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거짓말 제조기였죠. 그리고 기강이 회의다 보니까 뭐 성추행 사건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F-52 전투기 500억이나 되는데 나사 하나 이거 잘못 꽂아가지고 추락해갖고 500억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달 26일이죠. 지난 연말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그때 군이 발표하기는 용산 근처에도 오지도 않았고 은평구 쪽에 잠깐 그러니까 서울 북부 쪽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거짓인 것으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단독 보도를 했더구만요. 그렇죠. 그때도 계속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때는 펄펄 뛰었죠. 근거 없는 얘기다. 근거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밝혀진 거 보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26일 날 그 올 때 비행 금지 구역이 P73이라고 있어요. 거기 대통령실 반경 3.7km까지. 그게 이제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비행 금지. 거기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700m까지 막 그러니까 찍은 거죠. 영상 다 찍고 간 거예요. 샅샅이 찍고 간 거죠. 아마 그 김여정이가 또 언제 또 공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봐라. 우리 다 찍고 왔어. 지난번에 무슨 해상도가 났네 어찌네 조자번에 했는데 우리 무인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환원이 당신들 찍고 왔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우리도 송골매라고 무인기 2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전혀 탐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온 거 5대 왔으니까 우리는 50대 정도를 저 평양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데 좀 무인기 보내면 어때요? 비례 대응의 원칙 저는 꼭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너무 좀 안일한 거 그걸 사격도 못하고 격추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갔는데 안 왔다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공개할 움직임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진상이 좀 드러나니까 서둘러서 몰랐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있었어. 대충 보니까 없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체크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군이 거짓말한 것 아주 딱 기억나는 것은 옛날에 북한 어선이 삼채강에 자기 발로 입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군은 그때 군이 발견해 갖고 애인에 왔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걸어서 온 거 그거 신고해 갖고 북한 어선 목선이 온 걸 알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게 다 들통이 나니까 그 당시 뭐 정경둔가 누군가도 또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 대해서는 좀 뭐 격려도 해주고 이 추운데 나라 안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은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이게 책임을 회피한 거 이런 거는 따끔하게 좀 질타를 해야죠. 과거에도 왜 휴전선 넘어서 비무장지대 넘어온 노크 기순 넘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노크 했어요. 노크 저 왔어요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안일한 데서 우리가 정전 이후에 뭐 지금 70년 됐잖아요. 70년 동안에 그래도 전쟁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평화의 안락감에 묻어서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북한 눈치 보느라고 군 훈련도 안 하고 기강회의가 아주 막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뭐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압도적 대응 능력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 무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내면은 아주 그냥 평양이고 어디고 전부 찍어 온나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군이 그걸 개발하고 있대요. 예. 부품도 중국 걸 들여와가지고 북한 거랑 똑같이 만들었대요. 지금. 예. 곧 나오는가 봐요. 그걸 한 100대 정도 평양 상공으로 보내면은 북한이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물론 뭐 우리가 선제 도발할 필요는 없지만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발표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영토 침범 시에 또 9.19 합의를 깨면은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9.19 합의. 저는 굉장히 현명한 처사라고 예, 봐요. 예. 지금 야당에서는 왜 전쟁 위험을 일으키냐고 비판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17번을 9.19 합의를 위반했거든요. 작년 10월 이후에 15번을 위반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역대까지 멍청하게 쳐다보기만 했는데 바로 우리가 깨자는 게 아니고 더 도발을 하면 9.19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북한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대통령이 최후 통첩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전쟁 광인이 뭐 이런 식으로 야당이 하는 거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안보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그건 뭐 굉장히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비례대응의 원칙에서 강대 강으로 나가되 한쪽에서는 대화의 뭐는 또 여러 그렇죠. 건 또 예. 중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수를 둔 거 아닙니까? 9.19 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9.19 합의 때문에 GP 전방 초소들 대부분 뭐 파괴하고 철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인기도 사실은 네. 빨리 발견 못한 거예요. 그렇죠. 다 뒤로 왔으니까. 네. 예. 그거 빨리 발견해야지 격추시킬 수 네. 있거든요. 뒤에서 발견하면은 총 쏘면은 우리 민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GP도 다시 복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9.19 합의 뭐 북한에서 또 무인기를 보낸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은 계속 겁을 주고 있는 게 7차 핵실험하겠다. 네. 이런다면은 더 이상 9.19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은 지금 그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 해놓고 이번에는 핵사용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선제 공격을 남한한테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600mm 방사포까지 초대형 방사포까지 마구 쏴대는데 그게 우리 사드기지 성주에 있는 거 거기를 겨냥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네. 궤적이 보니까 네. 사드기지 성주. 그렇죠. 거기에 딱 맞게 네.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5년 동안에 북한한테 싹싹 빌고 눈치만 보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비핵화 된다고만 기대에 차서 종전선언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지금 그 호구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도 늦지 않았다. 다시 그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 올해가 토끼띠 아닙니까? 토끼가 깡총깡총 뛰잖아요. 예. 깡총. 깡다고 할 때 깡. 총으로 무장해야죠. 그러네요. 깡다구는 정신력이고 총은 우리의 그 군사력이에요. 정신력과 군사력을 같이 무장하는 깡총깡총의 해가 올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4일날 이정석 국방장관 또 안보실 합참 국방과학연구원이 합동으로 이 무인기 문제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데 저는 이정석 국방장관이 이번에 누가 이렇게 이 무인기에 대해서 거짓을 국민들한테 얘기했는지 그걸 정확히 가려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일벌백계를 그렇죠. 해야만이 군의 기강이 쓰는 그렇죠. 겁니다. 저 거짓- 그렇지 않고 다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없었던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거짓말해놓고 그래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무신분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하면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 작전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경계 지키고 하는 거는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 실수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경계 실패보다 더 나쁜 게 뭐냐? 거짓말이죠. 허위 보고하고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원래 안 왔는데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아주 희미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아냈다. 우리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 말을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군을 비방하고 매도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잘못된 거는 빨리 잘라내고 그렇습니다. 해야죠. 군 고생 많이 하잖아요. 군인들. 예. 그렇지만 그 소수의 그 정치 성향이 강하고
책임 회피 잘하는 그 군인들 때문에 전체 군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되죠. 이 공직사회 또 공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때 알바끼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려내는 그렇죠.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YS 옛날에 뭐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 하나회 장군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네. YS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이 저 정치화를 상당히 쿠데타를 막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쿠데타는 막았는데 군인들이 정치적으로 딸랑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치 딸랑이들.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이 너무 청와대 밑에 비서한테 뭐 합참의장이 뛰어가서 보고하고 뭐 거의 내시처럼 그렇죠. 내시 예. 합참의장이 육군 참모총장. 참모총장인지 합참의장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예.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정중부 무신난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예. 예? 문신이 저 정중부 수염 뽑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신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청와대 사람들도 군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아무튼 강군이 되려면은 뭐 첨단 무기 이런 것도 잘 갖춰야겠지만 군의 사기, 그렇죠. 기강이 확립이 되고 그렇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이 강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가 없이 네. 국민의 지지가 없이 네. 어떤 것도 뭐 꼭 군인뿐만 아니라 네. 국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 수뇌부도 정말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덧붙이면은 무인기 넘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 무인기 대량 생산이지 온통 무인기만 또 다 정신 팔리면 또 다른 데서 터집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그 왜 삼축 체인 있잖아요. 예.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킬 체인, 삼중 구축 체제는 그대로 고년은 유지하되 우리가 부족한 거 뭐 있나? 회색지대 도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걔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서 도발하는 거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해킹해서 우리 마비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기관 산업에 대해서 얘들이 만약 공격하면은 북한 입장이 돼서 어떤 공격을 해올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 시나리오를 세워놔야죠.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